내요 제목이 이재명 피습 사건 주장 냄새가 물씬 난다. reason 이렇게 써놨는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피습 하루 전에 뜬금없이 칼 운운하면서 인터뷰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고, 이번에 칼 찌른 놈도 마치 내가 너 찌른다라고 마킹이라도 한 것처럼 머리에 혼자 파란색 종이왕관 두르고 있음. 게다가 부산대학병원에서 분명히 경상의 큰 상처 아니다라고 진단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바락바락 우겨서 2시간 거리를 날아서 서울대병원으로 간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결국 내가 이재명이라면 최근 온 세상이 한동훈 얘기뿐인데 어떻게든 이슈를 주도하기 위해서 극약 처방 용도로 칼질을 기획했을 수도 있고, 일주일에 2-3번 불려가는 재판이 뭐 같아서 총선 전에 어떻게든 지연시킬 목적으로 이번 칼질을 계획했을 수도 있음. 이런 글을 올려놓으셨는데요. 어느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 의혹이라고 그럴까, 주장 냄새가 난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고른 건데요. 여기서 초점은 그거죠. 왜 서울대병원으로 갔나? 왜냐하면 부산대병원도 국립병원이고요. 그것도 부산 지역에서는 꽤 큰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대병원에서 그게 1cm라고 나왔고요. 지금 상처 거기가 찌른 자국이. 그 다음에 큰 거 아니라고 의식이 있다고 그랬고, 이랬는데 왜 굳이 서울대병원으로 헬리콥터 타고 가면은 비행기로 1시간이니까 헬리콥터로는 한 2시간 걸리지 않겠습니까? 거기로 왜 갔나? 그리고요, 여기 또 조선일보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이재명 서울대병원 이송, 민주당에서 경정맥 손상 의심, 대량 출혈 우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대량 출혈, 이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대량 출혈이 우려되면은 빨리 긴급 조치를 해야 되는데 대량 출혈이 우려되면서 어떻게 2시간을 날라서 서울대병원까지 굳이 가느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이게 또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거라면 모르지만 출혈이 의심되는 건 빨리 그 출혈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부산대병원에서 그 정도 처리를 못하는 무슨 동네 의료원도 아니고, 부산 지역에서는 제일 공신력 있는, 그럼 뭐 부산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런 이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거 일어나면 다 치료 못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부산대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죠. 그 왜 서울대병원으로 가냐 이거예요. 긴급한 거라며. 부산대병원에서는 긴급한 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긴급한 거라고 그러거든요. 대량 출혈이 우려된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으로 간다? 하하하. 우리가 왜 도심에서 사는지 알죠? 병원에서 가까운데, 왜냐하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서 멀면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골든타임을 놓칠까봐 나이가 먹을수록 뭐 병원 근처에서 살아야 된다, 30분 이내 거리에 있어야 된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시간을 간단 말이야? 무슨 산골짜기도 아니고 부산대병원이 있는데? 이게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주장이 그렇다니까 경정맥 손상 의심돼서 대량 출혈 우려가 있다고 민주당에서 브리핑한 거거든요. 부산대병원 앞에서 수석대변인이,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얘기한 건데, 현장에서 출혈이 너무 심했다, 이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현장 영상을 제가 봤는데 출혈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군가 저 잽싸게 그 하얀 거즈인지 수건인지 하얀 걸로 급하게 막더라고. 그게 어떻게 또 준비됐을까?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급하게 하얀 그 화면 보신 분들 있죠? 그게 급하게 그렇게 준비돼서 그 땅 여길 탁 막더라고, 그 자리를. 그 출혈이 별로 없었어요. 하여튼 준비한 거 참 훌륭했고요. 긴급하게 막은 거 훌륭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얀 그 천인지 휴지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걸로 그렇게 긴급하게 막을 준비를 했는지 참 대단하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민주당의 앞뒤 안 맞는 거에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왔지만 어저께 신년사에서 이재명이 칼 얘기를 합니다. 칼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어저께 칼 얘기를 하고 오늘도 칼을 맞는다. 그것도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칼 찌를 사람은 이렇게 자기 티나게 접근을 안 하거든요. 근데 왕관을 쓰고 마치 내가 범인이라는 거를 그냥 많잖아요. 뭐 바랑이라도 하시지, 미리 찌르고 난 다음에도 아니고 미리 그렇게 왕관을 쓰고 내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쓰고 그러고 접근을 하느냐, 그것도 또 이해 안 가는 사람 많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재명이다, 어떤 행사장, 그 무슨 잼잼 봉사단인지 뭐지, 거기에서도 이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영상도 제가 봤는데 저희 이봉규 TV에서도 그걸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미리미리 다 그걸 그때도 왕관을 썼더라고요. 파란색 왕관. 그렇게 티나게 다 그렇게 하고선 일을 벌인다?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하여튼 지금 왜 이런 의심을 하냐면요, 이재명 주변에 하도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집단이나 아는 사람이었으면은 당연히
이거 뭐 그런 거 뭘 의심해요. 사람 다쳤대는데. 그런데 이재명 주변에는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게 조폭이 주변에 얼씬거리고 종북 세력이 얼씬거리는데 참고인 조사 받는 등 뭐 하여튼 그 주변에 5명이 이미 저 세상으로 갔고 또 유동규는 최근에 이상한 트럭이 받치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이재명이가 또 이런 일을 당하니까 선거 앞두고 또 여기서도 나왔지만 이제 일주일에 3번 재판해야 되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재판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재판이. 증거은닉 그거 녹취록 다 나온 거 있죠? 그거는 뭐 오래 재판 끌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게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선거 전에 그 결과가 나올 게 뻔하거든요. 그거를 지연시킬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거면 이제 지연이 되겠죠. 병원에서 칼 맞고 있으니까 재판도 어떻게 부를 수가 없겠죠. 그럼 이런 거 지연시키려고 그런 거야? 이런 또 의혹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하여튼 꼬여서. 서울대병원으로 간 거. 그다음에 이재명 피습범이 지난달에는 뭐 차량 앞에서 또 포착도 되고 뉴스도 나왔죠. 계획범죄 가능성 나온다 이러면서 이런 행사장에 여러 번 이재명 팬 행사장에 많이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선 똑같은 왕관 쓰고 또 나타나서 이런 짓을 벌였다. 여러 가지가 석연치 않습니다. 하여튼 국민이 원하는 거는요. 제대로 밝혀달라는 거고요. 이런 의혹에 막 글들이 떠돌고 있어요. 이재명 의식 있는 상태로 병원 이송 중이었는데 왜 느닷없이 부산대병원도 큰 병원인데 왜 서울대병원으로 가느냐. 근데 민주당은 또 출혈이 의심된다. 출혈이 의심되는데 왜 가느냐. 여러 가지 석연치 않습니다. 또 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어저께 했단 말이에요. 사고 일어나기 전에. 이건 뭐지? 영화 아수라에 보면은 황정민이가 이제 이재명의 그 역할 비슷한 걸 하잖아요. 시장으로. 근데 거기서 소용돌이가 막 있을 때 자기가 일부러 상처를 냅니다. 이마에. 그거 보셨죠? 그래놓고 카메라 막 찍어요. 마치 충돌이라서 제가 피습당한 것처럼.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왜 떠오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떠오르지 않도록 이번엔 제대로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범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아직까지 묵비권이라고 하는데 진술에만 의존할 게 아니죠. 깊숙하게 과학적인 수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렇게 말끔하게 이런 의혹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주장 냄새가 물씬 난다는 글이었습니다. 냄새 안 나게 좀 밝혀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고 싶습니다. 이상하네. 왜 그랬지? 그리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치료는 잘해서 완쾌해서 또 재판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아픈 사람 가지고 뭐 당한 사람 가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치료 잘해야죠. 그리고 빨리 치료해야 되고요. 재판도 정상적으로 받길. 조상규 변호사 오늘은 남해에 있어서 부득이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남해 현지에서 조상규 변호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아, 남해는 왜 간 거예요? 예, 사천 남해 하동의 언어를 쓰는 조상규 변호사입니다. 아, 여의도 언어가 아니라 오늘은 사천 남해. 예, 사천 남해 하동의 언어를 쓰는 조상규 변호사. 사천 남해 하동의 한 지역구예요? 예, 여기서 국회의원 한 명이 이제 나오는 그런 지역구입니다. 복합 지역구입니다. 그 땅이 굉장히 큰데 거기가? 아, 그럼요. 다니기가 이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겠네. 사천 남해 하동. 야, 그것도 양반고을인데 특히 그 하동 이런데 사천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뒤 그 10시에 그 남해 군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남해 군청에 와 있습니다. 아, 남해 군청에서 출마 기자회견 하는구나. 근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뉴욕 특파원처럼 제가 이야기하는 그러게요. 남해 특파원. 남해 특파원 조상규 변호사입니다. 사천 남해 하동에. 자, 그러면 열심히 또 기자회견 하시고 지금 뭐 온 국민이 어저께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격 그 사건에 온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우리 조상규 변호사는 그 어제 그 소식 접하고 지금까지 어떤 거 좀 파악이 됐습니까? 그 상황을 보면 제가 그 배승희 변호사 따따붙다에 출연 중에 그 사건이 터졌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내용을 속보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있어서 좋든 싫든 중요한 획을 긋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법치주의를 통해서 온갖
이 법꾸라지 행동을 하고 있지만 예. 법을 통해서 심판을 해야지만 이 정치 역사에 하나의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만약에 이게 테러를 통해 가지고 예. 이런 물리적인 어떤 폭력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명운이 날라져 버리면 우리 역사는 큰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인 저로서는 법의 심판대를 통해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빌런이 처벌을 받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모습을 그 장면을 보고 싶은 것이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테러가 일어나는 장면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네. 예. 그럼 두 번째가 있습니다. 네. 그럼 테러를 한 사람의 실체는 무엇이냐? 예. 예. 아주 점잖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예, 아주 네. 점잖은 부동산 중개사. 네. 그리고 민주당 당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저는 국민들이 의문점을 제기하는 부분이죠. 네. 아니, 민주당 당원이 왜 민주당 대표를 테러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 뭐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네. 사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은 남겼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대선 주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있다라는 어떤 증명이 아닐까. 아.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낙연 신당 그리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외치고 있는 이 비명계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것도 생각을 하고 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음모론에 가까운 이야기지만 네. 지금 1월 9일 날 위증교사 사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이제 종결입니다. 네. 네, 종결되고 나면 2월 달에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총선 직전에 선고를 보는 유일한 사건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스톱이 돼버렸어.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타이밍이 너무 타이밍이 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방송에 나가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을 첫 사건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배승희 변호사가 위증을 한 김진성 씨가 지금 유동규의 교통사고 이후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 네. 그래서 너무 무서워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 마당에 갑자기 단식의 그 이후로 네. 다시금 사법 지원을 할 수 있는 뭔가 힘거리가 제공된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러운 면이 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상처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예. 들어봤더니 60% 몇 퍼센트 이렇게 손상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민주당에서 거짓 뉴스라고 이미 밝혔고요. 예. 봤더니 그렇게 중상이나 내지는 생명에 지장이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크게 다치면은 향후에 재판 진행이나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중상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다행이고, 빨리 재판이 빨리 이루어져서 총선 전에 위증교사 판결이 나야 된다.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외치는 바이죠. 네. 조상규 변호사가 이제 처음에 얘기하기를 아무리 빌런이라도 사법 절차에 따라서 이게 처벌을 받거나 그래야지 폭력이나 테러로 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또 이런 폭력 테러로 인해서 사법 절차가 지연되면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지연될지 모르지만 지연 작전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걸 이번에 피습당한 거를 말하자면 하나의 고리로 뭐 일주일 정도야 뭐 1cm 뭐 찢어졌다니까 뭐 그러니까 큰 저가 아닐 텐데 재판에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이게 일주일 이상 만약에 끈다면 이것도 재판 지연의 어떤 핑계거리로 이걸 삼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왜냐면 네. 아시겠지만 이제 의식 불명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의식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네. 그리고 응급처치를 통해 가지고 일단 자상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가 이루어진 걸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나아가서 진술을 한다거나 이런 데서는 그냥 출석만 하면 되고 변론은 변호사가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출석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번에 신년 인사의 조희대 대법관께서 무슨 말씀을 제일 처음 했습니까? 신속한 재판. 그렇죠. 예. 이 사법 지연이 워낙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문제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 꼼수 단식을 통해 가지고 네. 예 너무나도 큰 지금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연을 많이 했죠. 예. 예. 근데 그건 누가 봐도 후쿠시마 오염수 핑계에 단식 핑계에 온갖 방탄옷을 뭐 10겹 20겹 입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최대한 빨리 그리고 선거법 위반도 그게 6개월 넘어가면 벌석 재판이 되는데 그것도 벌석 재판을 안 하고 말이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빨리 재판을 통해서 네. 국민들께 이 사법부가 엄중한 심판을 했다라는 그 사실을 빨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재판 지연하면은 꼼수라든가 작전일 가능성이 있는 게 왜냐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타고 2시간으로 왔다는 거 보면 그렇게 위중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위중한 상황이라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했겠죠. 근데 서울에 2시간까지 가도 골든타임이고 뭐고 이런 건 상관없는 그럼 그야말로 맞다나 뭐 그 큰 상황은 아니라는 게 나오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재판은 이제 해야죠. 지난번에 예. 안식했을 때요. 네. 여의도 성모를 가면 되는데 네. 거기에 지금 응급병원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여의도 성모가. 그런데 녹색병원으로 녹색병원을 갔잖아요. 간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또 그랬고요. 예, 그래서 녹색병원이 워낙 그쪽 이제 안방 아닙니까? 네. 보호자리 아닙니까? 우리 좌파들의 네. 간식 안방 아닙니까?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의문 제기, 꼼수라는 이제 네.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일주일이야 뭐 할 수 없지만 더 이상 재판에 안 나가고 그러면은 바로 다음 주로 잡아야죠. 재판부 한 달 네. 뒤로 잡으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재판 날짜를 절대 안 바로 됩니다. 잡아요. 예, 2월 예. 중에 무조건 선고 날 수 있도록 재판부가 그렇죠. 김진성 씨가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처음에 민주당 내 이재명의 어떻게 왜냐면 민주당 당원이 이런 일을 벌였으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게 그렇게 해서 피습을 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사건 후에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비토 세력이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동정론 이런 걸로요. 아니, 절대 아니죠.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밖으로는 사람의 그런 테러를 당한 피해자한테 네. 폭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내부적으로는 내부적인 불만이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폭발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내부에 지금 질식사기 일보 직전의 비명계라든지 네. 이낙연뿐만 아니라 지금 같이 손을 잡아야 할 삼총리라든지 네. 그다음에 당장 자객공천을 통해 가지고 위협을 받고 있는 이상민 의원과 같은 그런 분들이 지금의 이 사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이거에 가서 이재명 동정론을 펼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 정도로 지금 속이 골마 터지고 있다라는 사건이다. 이건 반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왜 찔렀을까요? 왜 이 엄청난 죄를 받을 텐데, 10년 가까이 형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살인 미수까지 되면. 이게 죄명으로 치면요. 네. 이 죄명으로 치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살인 미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0년이잖아요. 이 목을 찔렀기 때문에 네. 이제 찌른 사람의 의도는
네. 찌른 부위와 찌른 물건으로 판단을 하지 그 사람한테 물어서 답변을 통해서 그 의도를 파악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살인 미수로 가게 되면 상당한 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네, 그런 이분이 지금 글쎄요 이게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이런 자기가 10년 이상 살 걸 각오하고 저질렀을까요? 무슨 아니 목적으로? 근데 이게 전과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조회는 네. 아직 안 됐나 보네요. 전과가 없는 사람은 또 그렇게 세게 처벌을 못 합니다. 예, 근데 테러는 진짜 없어져야 되는 게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 송영기 다 테러를 당하는데 네. 이런 부분은 진짜 시민의식이 조금은 예? 또 성장을 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정말 표로 심판하고 네. 법의 심판대에서 심판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민들 많이 우리 또 남해 기자회견하러 가는 도중이니까 그동안에 시민들을 많이 만났을 텐데 시민들의 이 피습 상황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그런데 제가 제 입으로 이게 방송용으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 정도예요? 예. 예.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어떤 반일륜적인 말씀을 또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입으로 전달하기가 참 방송에서 힘듭니다. 아,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분노가 너무 끓다 보니까 참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네. 그래도 이런 이제 그 물리적인 테러 피습을 당한 상황에서는 예. 저희가 그런 반응들을 전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정도라는. 그 정도로 지금 분노가 끌어 넘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분노가 이제 이재명에 대한 분노. 에 대한 분노죠. 야, 예. 왜 이렇게. 동정론은 없다. 요 한마디만. 동정론은 전달할 수 없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중요한 우리 조상규 변호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오늘 행사네요. 예, 오늘 10시에 남해에서 하고요. 11시 반에서는 하동에, 내일 11시 반에는 사천에서. 하동은 어디서 하는? 하는 조상규 변호사입니다. 네, 하동은 어디서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야 관심 있는 분들 가시게. 하동 군청에서 합니다. 하동 군청 몇 시에? 여기도 지금 남해 군청. 예. 내일은 사천시청. 네. 몇 시에 하는지. 예. 예. 오늘 10시에 남해군청. 네. 오늘 11시 반에 하동군청. 네. 내일 11시 반에 사천시청에서 조상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봉규 TV 시청자 여러분, 조상규를 아끼고 응원해 주십시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뭡니까? 바쁜 일정, 건강 잃지 마시고 잘 다녀오십시오. 다음 주에는 꼭 출연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분노, 이런 사건이 났는데 분노가 더 치고 올라온다는 시민들의 반응이라는 건데요. 차마 입으로 얘기할 수 없다네요. 이 조상규 변호사가 그래도 과감하게 얘기 잘하는 편인데 그래도 방송에서 입으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라면 뭐 엄청난 얘기들이 시민들이 쏟아내고 있겠군요. 동정론은 없다 뭐 이렇게 또 나오네요. 왜 이런 정치 이제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당하게 표로 심판하고 정당하게 법의 심판 받고 죄 지은 사람은 감옥 가고 아니 벌금이면 벌금 내고 이렇게 해야지. 이걸 자꾸 무슨 단식이다 뭐다 이게 자꾸 이렇게 해서 그걸 연장을 시키고 자꾸 이렇게 선거법 같은 것도요, 부정선거 같은 것도 3년이나 질질 끌고 이러지 않고 참 그 룰대로 좀 되는 사회 좀 됐으면